네. 예, 목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5호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뽀떠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2시부터 이제 공개방송, 5호 방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2시에 지금 뭐, 여론에서 보니까 무슨 중요한 이제 기자회견이 있나봐요. 그래서 박원순 씨 관련된 이제 무슨 그 피해자분 쪽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요것 때문에 약간 좀 시선이 좀 분산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방송을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뭐 속보 들어왔네요. 그죠? 2시부터 한다고. 네, 그래서 방송을 조금 미룰까 했는데 일단 진행을 하죠. 자, 일단 이제 왜 이 얘기부터 먼저 했냐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선주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또는 이제 보유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 얘기를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강산업처럼 이제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네, 시작을 한 거니까요.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이제 오후에는 어떤 말씀들을 드릴 거냐면, 대선주 얘기 좀 더 해드려야 되니까요. 대선주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이제 약속드린 대로 한국판 뉴딜 수혜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이 될 건지 금요일 날도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예요. 뭐냐면 지금 막 종이 이렇게 만지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네. 여러 개 준비해놨는데, 비관론자하고 긍정론자들이 있죠. 그 차이, 매매하는 차이, 심리적인 상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공개 방송할 때 보면은 가끔씩 들어와서 이제 이상한 글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본인하고 이제 성향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글을 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너그럽게 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수부터 잠깐 한번 체크하고요. 종목들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대선주는 좀 이따 얘기하고 지수 잠깐 얘기하고 정책주 바로 들어가죠. 요즘에 하도 이제 정치, 사회, 뭐 안보, 외교 이쪽에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진짜 이 주식할 때는 정말 네,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1.6%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0.6%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이런 식의 또 단기 투매가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는 내일 얼마가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기는 받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방향이에요. 뭐 폭락이 나올 거다 그런 소리는 점쟁이들이나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뭐 단기 투매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면 돼요. 네. 아무튼 현재 이 추세에 집중하셔가지고 이 추세, 즉 이 흐름에 맞는 종목들로 좋은 수익들을 자꾸 내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뭐 지수는 이렇게 잘 순항을 해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해외 증시, 일본하고 이쪽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보시면요, 일본 증시는 현재 1.8% 정도 나름대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자, 중국 증시도 1.2% 상승 나오고 있어요. 강해요. 보통 이 정도 급등했으면, 그죠? 살짝 이 정도까지는 눌러줄 만도 한데 요즘에는 차트가 안 맞습니다. 옛날 차트 기법이 요즘엔 거의 안 맞아요. 네, 저도 옛날에 진짜 차트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옛날에 쓰던 기법들이 요즘에 많이 안 맞는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이제 저도 나름대로 또 배운 게 있겠지만 옛날 하여튼 뭐 그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기법들이 거의 무용지물화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증시가 떠 있죠, 그죠? 네,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흐름이 아주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리사님은 아까 1년 연장하셨다고 그랬죠? 예, 혁파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중국 증시 순항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중국 증시가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 증시는 거의 다 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자, 패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떠 있고 보기 좋으니까 자, 그럼 종목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셔야 되겠죠. 자, 오늘 같은 날 지금 이제 박원순 씨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무슨 기자회견이 있는데요. 기자회견 이따 보세요. 이따 보시라고요. 기자회견도 들어야 되고 저기 전문가가 하는 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들어야 되고 한국판 뉴딜 수혜주 갖고 수익도 내야 되는데 저것도 들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아니요. 뉴스 이따 보세요. 왠 줄 아세요? 이따가 한 2시간 정도 지나면요 기자님들이 다 정리해가지고요 딱 한 5분이면 알아듣게끔 딱 정리를 해줘요. 맞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이랑 관련된 거니까 이거에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전에 했던 얘기 이어서 할 거니까. 내일 또 할 얘기도 이거랑 이어지는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도 항상 그랬어요. 저는 뭐 기자회견 중요한 게 맞긴 맞는데 시간 한두 시간 지나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지금 보시면 헷갈리기만 하죠, 그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수 결정하고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요즘에 제가 그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이제 업종, 업황, 시황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릴 때 제가 이제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다 아시는 단어잖아요, 그죠? 역사, 뭐 또는 내력, 그죠? 여태까지 무슨 이제 뭐 하여튼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수소차다 그러면 오늘 수소차 지금 급등하고 있죠. 수소차다 그러면 수소차와 관련된 히스토리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뭐 문재인 대선주다. 아니면 옛날 박근혜 대선주다. 아니면 뭐 지금 윤석열 씨 대선주다. 아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가 있다고요. 여태까지 어떤 식으로 급등했고 그때는 누가 대장이었고 그때는 몇 빠졌으며 그때는 무슨 이유로 올라갔으며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데 가지도 못했고 그때는 왜 이게 대장이었고 이게 못 갔는지 기타 등등등 쫙 나옵니다. 그런 거는 네이버에 백날 검색해도 안 나오십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제가 써서 쓰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짧아요. 왜냐면 한국판 뉴딜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2020년 올해 4월 23일 날쯤 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4월 22일, 23일 그때쯤입니다. 그때쯤 뭐 정확한 날짜까지 딱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옵니다. 한국판, 한국형 뉴딜. 총선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이제 이런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취지는 뭐예요? 나라 경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나라 경제를 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100년 전에 썼던 대략 100년 전쯤에 썼던 그 뉴딜 정책을 이제 하겠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하고요, 중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우리나라도 다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모르는 중국도 모른다기보다 이제 거기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국가도 이 정책을 펼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이라는 이제 그런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뉴딜 정책이겠죠.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크게 압승을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이거를 갖고 나옵니다. 참고로 이제 보실만한 종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픈베이스. 요거는 현재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고 단톡 여기 그 단기 매매하는 방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인데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픈베이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그 한국형 뉴딜 관련주 중에 이게 부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3개가 있습니다. 3개 중에 2개 정도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3개, 뭐 정부에서 3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움직이려고 하냐면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원래 오늘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이 종합계획안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이제 숨지는 바람에 하루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내일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주들한테는 이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 이게 호재지만 뉴딜 관련주들한테는 조금 찬물을 끼얹는 이제 그런 걸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올라갈 거란 얘기예요. 네, 아무튼 이제 내일로 연기가 됐는데 잠깐만요. 종목 좀 하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책 테마주는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급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아니 급등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맞는데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시대님은 네, 좀 더 들으세요. 네. 그 얘기를 쭉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려고 지금 오후에 준비했거든요. 네네. 성격이 급하신 것 같아요. 네. 원래 2시 반부터 방송하려다가 2시부터 하는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네. 되게 복잡한 건데 풀어서 설명하려고 좀 일찍 생겼어요. 네네. 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발표를 내일 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발표하기 전에 급등하는 게 있고요. 발표하는 날 급등하는 게 있을 거고 발표하고 나서 급등하는 게 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옛날에는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그랬어요. 발표하기 전에 다 끝났어요. 아니 발표하는 날 아침에 그냥 다 고점 찍고 내려왔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발표하기 전에 급등할 때도 있고 그때는 발표 끝나고 나서 한두 달 뒤에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세력들이 뒤통수를 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발표하기 전에 가는 것도 있고 발표하는 날 당일 나가는 것도 있고 발표를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아닌 척 죽은 척하고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왜요?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다 각자 따로 노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요. 정말 지휘관의 명령에 잘 따랐어요. 이명박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테마주가 이제 일사불란하게 잘 갔는데 주식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 알 겁니다. 예, 제이님도 재연장 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주식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제 얘기 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때는 사단장이 집합 그러면 다 모였어요. 테마주들이. 출동 그러면 다 올라가고 내려와 그러면 다 내려왔어요. 일제히. 지금 어떤 줄 아세요? 그냥 당나라 군대 같아요. 오합지졸이에요. 아니면 이제 게릴라죠. 네, 그렇게 하듯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합니다. 솔직히 중구난방으로 한다기보다 게릴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도 이제 개인들도 똑똑해지고 이런 중요한 얘기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기법이나 패턴이 많이 노출이 됐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복잡하게 섞어놓은 거예요. 그게 대통령 때마다 바뀌더라고요. 특정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미중무역전쟁 조정 2년 거치고 코로나 6개월 정도 거치고 나니까 세력들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밤새 가면서 배우시는 그런 기법들이 소용이 별로 없어요. 왜요? 지금 안 맞아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릴 때 기법 강의라는 말을 안 쓰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기법 강의라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왠지 뭔가를 가르쳐 드리는 것 같고 왠지 뭔가를 공짜로 베푸는 것 같고 이미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안 쓰잖아요. 왜요? 기법 강의가 아니거든요. 왜일까요? 한 달 뒤에 2달 뒤에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세력이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바꿔요. 기법 강의라기보다 현재 그냥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그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발표하죠? 이미 고점 찍은 것도 있고요. 내일 아침이나 오후에 고점 찍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도 있어요. 가만히 남들 다 갈 때까지 상한가 서너 개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닌 척 하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옛날에는 테마주가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 관련주가 50개다 그러면 옛날에 50개가 일사불란하게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50개가 다 따로 놀아요. 각자 다 올라가는 폭도 상승폭도 다 틀리고 가는 날짜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니 내 거는 왜 안 가고 저거는 가지? 내가 잘못 썼나? 버렸더니 상한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점 상한가가. 내가 뭘 잘못했지? 다음에는 이제 이거 팔면 안 되겠구나 꽉 들고 있었어요. 가긴 가요. 앞에 상한가 3개 나왔으니까 나도 3개는 먹어야지. 상한가 하나 나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왜 저희 방에 들어오겠어요. 그거를 읽고 있는 방이 우리 방이거든요. 이게 원리는 되게 단순한데 사람들이 못 읽어요. 왜냐하면 차트 보고 하거든요. 그리고 옛날 패턴 그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아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도움이 됩니다. 아니 내가 배운 기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저 사람이 헛소리하네?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제가 실제로 눌림목 기법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욕이 달려요. 왠 줄 아세요? 자기가 아는 거랑 다르거든요. 욕하는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진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하겠죠. 내가 뭐 잘못됐나? 그래서 뭐 교정을 하겠죠. 근데 가끔씩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림목 기법 강의 제가 맘먹고 가면 6개월 이상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시간씩. 근데 6개월쯤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또 바뀌겠죠. 그때부터 또 6개월 동안 눌림목 기법 강의 또 할 수 있어요. 6개월 지나면 또 바뀌겠죠. 평생 눌림목 기법 강의만 해도 먹고 살 자신 있어요. 맨날 바뀌니까. 그만큼 시장이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변화될 거예요. 조금씩 변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뀐 걸 몰라요. 그거 참고하고 들으세요. 자, 일단은 대통령이 이제 한국판 뉴딜 발표를 내일 한다고 하는데 대충 이제 큰 맥락만 짚어드릴게요. 뭐 그린 뉴딜에 이제 그 그린 뉴딜 3개가 있거든요.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 처음에 얘기 나온 거는 이제 디지털 뉴딜입니다. 잠시만요. 디지털 뉴딜 처음에 얘기 나온 게 그거예요. 여기 4월 23일 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어요. 그때 그래서 처음에 움직인 게 뭐냐면 중소형 건설주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특수건설 같은 거. 근데 발표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한국형 뉴딜인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 상한가 간 종목들이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픈베이스 같은 이제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이제 뜬금없이 시간에서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요게 아침 시초가 급등 출발했던 거예요. 그 중간에 5월달에 한 번 더 있었고요. 대충 4월 23일 전후 뒤에는 5월달에는 5월 11일인가 그렇습니다. 요 11일 전후입니다. 그때쯤에 디지털 뉴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한국판 뉴딜 관련주 중에 그 3가지가 있는데 디지털 뉴딜, 그 다음에 그린 뉴딜, 뭐 휴먼 뉴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3가지를 다 각자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저는 뭐 그 디지털 뉴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린 그쪽 녹색 성장 관련된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주식 전문가인데 제가 그냥 쉽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쪽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주식 전문가로서만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디지털 뉴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마트로 시작합니다. 스마트. 그린 뉴딜은 옛날 신재생 에너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양광 풍력, 리모델링, 고쳐서 쓰는 거 그런 거 있죠. 리모델링, 개조, 아니면 옛날에 그 이산화탄소 감축과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재 정권에서 보수 정권 때 쓰던 단어를 그대로 쓰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정권 욕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뭐 진보 정권, 뭐 보수 정권은 진보 정권에 쓰던 거 그 단어 그대로 쓰겠어요? 당연히 바꿔서 쓰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만 바뀐 거예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말이 좋아서 그렇지. 전 정권에서 얘기하면 스마트 스마트 시티 하여튼 그런 관련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그럼 이제 그린에 들어가겠네요. 스마트 그리드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자동화, 4차 산업 그런 거예요. 디지털 뉴딜이 다른 거 아니에요. 4차 산업이에요.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4차 산업.
그린유들은 신재생인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 풍력이죠. 그리고 전기를 항상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친환경적인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모아놔야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뭐 대용량 뭐 전기 저장 장치라든지 뭐 그리고 뭐겠어요, 수소차, 2차 전지, 전기차, 뭐 자동차 경량화 테마주 이런 것들 다 움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테슬라까지 오지에 급등하니까 우리나라의 수소차 전기차들이 급등하죠. 움직일 거라 그랬잖아요. 예, 구해주세요님 어서 오세요. 네.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무슨 조정이냐 이거예요. 정부에서 눈만 뜨면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먼 뉴딜은 뭐냐면 좀 개념이 애매하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 이제 일자리, 고용, 안정 대책 뭐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건 뭐가 있겠어요? 고용, 일자리라는 얘기예요. 일자리 유지, 일자리 창출. 여기다 점을 찍었네요. 네. 일자리 창출이죠. 네. 그럼 뭐가 움직이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일자리 관련주 몇 개나 돼요? 뭐 창업 지원할 수도 있고 벤처 쪽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 나왔네요. 네. 창투자들이 들썩일 수 있겠죠. 일자리, 프리랜서들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위기를 타고 창투사들이 낙폭과대를 많이 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전 힌트 다 드렸어요.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디지털, 그린, 휴먼.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그린이랑 디지털일 텐데, 디지털은 과거에 4차 산업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힌트를 많이 드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사야 될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힌트를 많이 드릴 거예요. 저는 우리 방 회원들 종목을 절대 얘기를 안 해줍니다. 무방에서. 근데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대신에 우리 방 회원 종목이 뭔지 모르시죠? 네. 어떻게 찾겠어요? 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은 스마트, 그린,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인데, 여기에는 뭐도 있냐면은요, 아까 뭐 태양광 이런 거 얘기했었죠. 이제 뭐 그린 뉴딜에도 세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녹색 전환, 하나는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세 번째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녹색 전환은 뭐냐면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겠다. 이거 뭐겠어요? 리모델링 아닌가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한다잖아요, 그죠? 뭐겠어요? 도시 정비 사업하겠죠. 그럼 뭐예요? 뭐 공원화 사업한다든지, 뭐 재건축한다든지, 뭐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어떤 게 가겠어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도시 공원화 사업한다고. 그때 많이 갔던 게 누리플랜, 시공테크, 국보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울타리 만드는 회사, 아니면 석재 회사, 돌 취급하는 석재 회사. 공원 만들 때 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갔고, 리모델링 하면은 또 많이 가는 종목들이 있죠. 요번에 민주당에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갖고 나왔거든요. 요것도 참고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관련주들도 정책 수혜주가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뭐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말이 참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재생 에너지 뭐겠어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그럼 뭐겠어요? 이산화탄소 저감 장치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수혜를 입겠죠. 수혜. 이건 기업에서 인터넷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를 이제 저감해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기술력 있는 회사가 앞으로 수혜주가 되겠죠. 저희 방에는 매집해놨어요. 기존에 연락상 매집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다 포함이 되겠죠. 한마디로 신재생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은 최대한 덜하겠다. 저감시키겠다. 그래서 친환경 차량을 확대하고 친환경 선박도 확대하겠다 그랬죠. 친환경 차량이 뭔데요? 수소 전기차, 그냥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지금 트렌드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가 가요? 수소차 관련주들 지금 불을 뿜죠. 제가 수소차는 계속 좋게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차가 가면은 요즘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디지털하고 이제 그린을 여기서 한번 합해 보시죠. 그럼 뭐가 돼요? 자율주행, 전장산업, 스마트카. 아까 제가 그랬죠. 스마트자 들어가면 디지털이라고.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네. 커넥티드카는 뭐냐면 차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차에다가 옛날 전화선 꽂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AI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뉴딜 관련주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AI, 뭐 로봇 관련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죠. AI가 또 뭐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보안주 꼭 들어가고 그래요. 보안주 이런 것들이 폭넓게 얘기해서 다 디지털, 즉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뭐 스마트 항만도 있고 시스템 통제하는 것들 있죠. 네. 이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어렵게 나와서 그렇지 자세히 살펴보면 옛날에 전 정권에서 다 했던 거예요. 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다 했던 거라고. 말이 좀 바뀐 거고, 말이 좀 바뀐 거죠. 근데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에 많을까요? 코스닥에 많을까요? 당연히 코스닥에 많겠죠. 예. 당연히 코스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에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지금 급등하려고 자리를 정말 잘 잡아놨어요. 지금 아까 여기 뭐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이게 그린 뉴딜의 가장 대표적인 한 축이다 그랬죠. 이게 뭐겠어요? 그린 들어가는 게 뭐 있어요? 그린벨트. 요즘에 부동산 지금 이것 때문에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났죠. 뭐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쪽에서 푼다 그랬다가 저쪽에서 안 푼다 그랬다가 풀어야 된다고 막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면 그 그린벨트가 풀리건 안 풀리건 말이 많으면 테마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린벨트 해제될까봐 그 기대감에 급등했다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저기 그 이론적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린벨트가 해제될까요? 안 될까요? 해제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해제될까봐 그 기대감이 급등하는 게 정책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막 뉴스 보시면서 유튜브나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그린벨트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대통령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관련된 장관, 고위공무원들만 아시겠죠. 그게 인터넷에 검색한다고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한다는 거예요. 가장 돈 안 들이고 급등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대선주예요. 뭐 예를 들어서 홍종욱 서울시장 출마 기대감으로 주가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너무 막 그렇게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테마라는 게 그렇게 얼렁뚱땅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 한국판 뉴딜 관련주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쉽죠, 그죠?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가 급등하냐면 실제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인데 이 세 가지 쭉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오늘 내일 이제 대통령이 나와서 발표한다고 하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박원순 씨 이 얘기로 많이 덮였어요. 지금 많이 덮였어요. 조금 아쉬워요. 네. 대신에 뭐 대선주가 가니까 네. 뭐 또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그 한국판 뉴딜 발표 임박 그래가지고 그 수혜주로 뭐가 하고 있느냐면 두산 퓨어셀, 그 다음에 세종공업, 말이 좀 이상했네요. 윌링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뭐 태용, 중국 SNC 이런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급등하고 있죠. 차트 잘 만들어놨죠.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시켰을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에요. 개성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음봉 떨어진 게 아니라 혹시라도 폭파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급락했던 거예요. 근데 폭파를 딱 시켜버리니까 더 이상 폭파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재, 종료 그러면서 간 거예요. 제가 지난달 공개방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이 난리를 치고 나면 그때부터 증시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바닥 찍고 올라온다고. 북한은 언제 우리를 괴롭히냐면 안 그래도 힘든데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때 우리를 괴롭힌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정확히 맞았죠. 안 그래도 주가 내려와서 힘들었는데 북한이 거기에서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정확히 언제 폭파시켰냐면 6월 17일일 거예요. 수요일날이 아니고 화요일날 6월 16일날 오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나고 이제 그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폭파시키고 나서 폭파한 날이 이날 장 끝난 거예요. 이날. 그때부터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때 개별주도 다 그래요. 즉 그 당시에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시킨다고 막 난리를 칠 때 있죠. 그때 주식 샀으면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그때라도 주식을 사셨으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다 갖다 집어 던졌잖아요. 조정한다고 세상에 진짜 사람들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저 전문가가 저도 10년 넘게 했는데 처음 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외환위기는 아니고 금융위기, 영국의 브렉시트, 북한 핵실험, 수많은 테러, 전쟁 다 겪어봤거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다 겪어봤어요. 미중무역전쟁도 겪어봤고 진짜 별의별 걸 다 겪어봤습니다. 근데 지난달처럼요 사람들이 조정 온다고 그렇게 확신에 차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다 진짜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우리 방 회원들 말고요. 무방을 하는데 되게 답답했어요. 그 당시에 오죽하면 6월달에 이제 하도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이 얘기했었죠. 이 당시에 하도 이제 무방 회원분들이 이제 너무 이제 조정을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그때 거의 보름인가 한 달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했어요. 조정을 걱정하지 마셔라. 겁내지 마셔라. 지금 주식 사야 된다. 그 얘기 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실 운영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문가님, 회원들한테 조정 지수 얘기 그만하세요. 제가 대선주나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시라고. 여러분들 걱정해가지고 하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런 연락 받았다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그러고 나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주식을 사시란 얘기예요. 좋은 종목들 지금 벌써 이만큼 올라왔단 말이에요. 에이테크 솔루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종목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가 대충 한 7,000원이라고 보자고요. 지금 얼마인데요? 아까 9,700원 찍었으니까 대충 한 40% 올라온 거죠. 40% 올라왔어요. 여기 대비. 많이 올라간 거는 50% 이상 올라간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5%에서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비싸지면 여러분들 주식 못 사요. 왜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산다고요. 지금 빨리 사셔야 돼요. 이거 백강산업도 왜 가는 줄 아세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린벨트 해제 한대요? 아직 결과 나온 거 없죠? 근데 그 기대감에 가는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그쪽에 땅 갖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상승 초입이에요. 자, 오전에 대선주 얘기했죠? 대선주도 이제 상승 초입이에요. 왜요? 총선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대선주도 상승 초입이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뭐냐면 그냥 몸풀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정책주 있죠? 아까 그 오픈 베이스를 제가 왜 띄워놨냐면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대통령이 그때 직접 얘기했어요. 한국형 뉴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올라간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때마다 살짝 급등은 했지만 솔직히 제대로 테마가 시세를 분출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냥 코로나 때 폭락했던 거 그거 하나 메꿨지 더 이상 올라간 게 없잖아요. 뭐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런 게 다 눌림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재료가 나왔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왜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차트 같은 거 좀 잘 배우고 싶으시죠? 그러면 옛날 기법 버리시고요. 보조지표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진 차트를 해석하기보다 왜 그 차트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 방 회원들한테 이런 거 얘기 드려요.
저도 옛날에 전문가 초창기 때는요 차트에다가 5만 선을 다 걷어요. 오죽하면 제가 차트 띄워놓고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하여튼 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막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식보다는 왜 이런 차트가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죠. 히스토리라고 쭉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였고요. 여기서 요거는 뭐였고 쭉 얘기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야. 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냥 여기에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악고점 제낄 때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리딩이라는 게 마이크 잡고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이것도 리딩이긴 합니다만 진짜 정확하게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왜 추천했는지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서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는지 어제까지는 좋게 얘기하다가 오늘 왜 이걸 안 좋게 얘기하고 파는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공방이니까 이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디지털 뉴딜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근데 디지털 뉴딜이라는 말 그 전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세력도 놀랬겠죠. 뭐야 이거? 왜 뭐 했겠어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준비를 해야죠. 왜요? 엄청난 돈이 투입돼서 뭐 단돈 100억, 1000억도 아니고 수십조 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큰 돈이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도 크게 이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준비를 해야죠. 준비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 걸리나요? 우선주들은 뭐 하루 이틀 걸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오래 걸려요. 이거는 돈을 투입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냥 눌림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잖아요. 북한 때문에 좀 세게 푹 눌러서 그렇지 원래 있던 자리까지 놨잖아요. 그냥 차트를 이렇게 이해해야죠. 여기에 지지선이 있어서 맞긴 맞아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는지 왜 빨리 이렇게 돌아서 나갔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픈 베이스도 디지털 뉴딜 수혜주가 돼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김여정이 자꾸 이제 뭐 우리나라 보고 자꾸 공갈 협박을 하니까 푹 꺼진 거야 잠깐. 근데 그거 이제 회복시키면서 이제 올라온 거고요. 들썩들썩 거리잖아요. 대통령이 발표한다고 하니까 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오픈 베이스를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무료 추천 안 하니까 사지 마세요. 네. 이미 저희 방에서는 추천해가지고 수익 내고 뭐 회원들 단기 수익 내드린 종목이에요. 3,200원 정도에서 추천 나갔었어요. 여기죠. 이미 여기서 추천했다. 가격대가 여기에서 추천합니다.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벌써 수익 내고 옛날에 다 팔았어요. 한 30% 가까이 수익 났죠? 네. 단기로 낸 거예요, 단기로. 그러니까 이미 2달 전에 디지털 뉴딜 수혜주 가지고 수익을 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예요? 대통령이 앞서 2번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세력들이 별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매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좀 시선을 뺏기는 게 박원순 씨 사건이죠. 요것 때문에 잠깐 약간은 좀 이거는 이 뉴딜 수혜 정책주들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테마주가 많이 가려면 온 관심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집중 조명을 받아야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추가 급등도 나오고 버블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박원순 씨 문제가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이제 거품을 좀 빼는 좀 김 빠지게 하는 거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이게 쉽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발표를 하는데 마음을 아예 먹은 것 같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대통령이 발표를 내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를 발족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월 1에서 2회 반드시 전략 회의를 한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뭐 당정 이래가지고 뭐 그 전략회의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한답니다. 네. 마음 먹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씩 뭐가 나오겠어요? 회의하겠죠. 회의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의한 그거를 브리핑을 하겠죠. 이러이런데 이만큼의 돈을 넣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한 달에 최소한 한두 번은 정부에서 직접 소스, 재료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테마주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 200억도 아니고, 그죠? 큰 돈을 갖다가 저렇게 계속 얘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정부에서, 정부라고 하죠. 현 정부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겁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그 다음에 인천공항 사태, 지금 젊은 사람들도 최근에 또 이건 또 여자분들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들 다 건드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정권을 떠나서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겁니다. 언론이 여기에 동조까지 해주면 맨날 그 기사가 나오겠죠. 뉴딜 그러면서 어디에 몇 조, 몇 년 동안 뭐 몇 천억, 몇십 조 막 쏟아붓겠다 나오겠죠. 세력들이 뭐 그러든지 말든지요. 네. 조정 온다는데 우리도 그냥 현금 들고 있을래 이럴까요? 아니면 야, 저 개인들 다 조정 온다고 하는데 우리 좀 올려볼까? 이럴까요? 후자 아니겠어요? 개인들이 주식 처음에 매집할 때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방해가 돼서 세력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들이 없으면요, 세력들 좋아해요. 나중에 이제 급등시켜서 그때는 이제 개인들이 들어오지만 복제해서 지금은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부에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들 정치 성향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다 판단을 달리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집 문제건 뭐 일자리 문제건 간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또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드려도 아시겠죠. 더 얘기하고 싶은데 뭐 다 아실 거라, 다 성인들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사만이 나오고 정부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자꾸 하면 테마가 형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테마 형성되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가고 끝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집행하는데 최소한 몇 달, 몇 년 걸리지 않겠어요?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할 것 같은데요. 대선주도 정권 바뀌기 전까지 그럼 당연한 거죠. 네, 가겠죠. 하나는 뭐예요? 제가 큰 테마주 두 개 얘기한 거. 이거 말고 더 있는데 하나는 정치 테마주. 요거 사실은 정치인데 경제 정책 테마주예요. 이게 두 개가 쌍두마차예요. 이 두 개가 돈이 가장 많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후회하게 돼 있다니까. 해야 돼요 이거. 저는 테마주 싫어요. 자, 이제 가끔씩 얘기하는 건데 테마주 싫어하시는 개인들이 있으세요. 좋아요. 근데 개별주는 좋아하시거든요. 테마주를 싫어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포스코 같은 대형주, 우량주를 해야 되는데 개별주 위주로 하세요. 근데 또 그런 분들 보면 또 상한가를 되게 좋아하세요. 막 상한가 나오면 되게 좋아. 그런 걸 또 원하세요. 근데 되게 죄송한데 일반 개별주에서 상한가 나오려면 테마를 급등해야지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서 상한가 하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많지 않아요. 사자마자 급등하는 거 원하세요? 테마 대장주가 되면 돼요. 그러면 급등하는 건데 또 테마주는 싫대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이제 개인들이 그러세요.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다 좋아하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테마주를 옳게 하시려면 정확하게 맥락을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그린 뉴딜 얘기 나오는데 그래 그린 뉴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투자 금액이 한 2억 있는데 그래 소중한 투자 자금을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를 네이버한테 물어보는 거 자꾸 네이버한테. 네이버야 그린 뉴딜 대장주가 뭐니? 그럼 뭐 가르쳐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소중한 돈인데 2천만 원 갖고 가신 분한테 2천만 원 전재산 아닌가요? 왜 자꾸 이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걔가 뭘 알려주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윤석열 그 대장주 윤석열 관련주 검색하는 걸 제가 회원들 앞에서 제가 시연을 했다가 시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대장주 못 산다고.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라고.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하루 걸러서 이 얘기를 해요. 왠 줄 아세요? 사실 매일 해요. 인터넷 검색하면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나오기야 나오죠. 과거의 대장주, 현재나 미래의 대장주는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인터넷 검색 그만하시라고요. 아까도 이제 저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시던데 답변을 잘 안 해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테마주가 막 바뀌어요. 오픈베이스가 여러분들 디지털 뉴딜 수혜주고 하나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재료가 또 있어요. 참고로 안철수씨 대선주예요. 만약에 안철수씨가 서울시장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와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면 오픈베이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급등할까요? 급등한다니까요. 아니 너는 디지털 뉴딜 관련주가 아니었니? 맞는데 오늘은 안철수야. 그래서 확 간다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은 뭐만 있으면 가요. 전에 총선 때는요. 총선 전이었는데 오전에는 황교안 관련주였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오전에는 황교안이었는데 끝날 때는 이낙연으로 끝날 때도 있었어요. 한 종목이. 실제로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원하는 대로 바꾼다니까요. 인터넷 검색하면 독인 이유가 인터넷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이게 상세하게. 그리고 그게 그때그때마다 바뀐 걸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가 그 대북주 중에서 저한테 대북주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저한테 많이 물어봤냐면 코스닥 지수를 보죠. 북한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시끄럽게 했지 않습니까? 온갖 공갈 협박을 다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종올까봐 피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거를 기회로 인식하고 주식을 살려고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뭘 살려고 했겠어요? 대북주를 살려고 했겠죠. 제 방송 오래 들으신 거 이분들은. 실제로 저는 이럴 때 대북주를 옛날에 막 사고 추천하고 막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지금은 이제 보시면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북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인도적 지원 관련주는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한 얘기를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인도적 지원 관련주는 바이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하는 거는 농업 관련주였거든요. 우리 회원들은 다 아시는데 농업 관련주가 이게 재료가 되게 많아요. 딱 하나인 줄 아시죠? 되게 많다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북주에서 인도적 지원.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식량이 지금 모자라서 난리가 났거든요. 평양도 지금 3개월째 배급이 끊겼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쌀값 폭등하고 있고 경제는 봉쇄당해 있고 외화는 없고 그죠? 네. 또 자존심은 있어서 또 공짜로 달라기도 좀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인도적 지원 관련주 중에 농업 관련주는 좋게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차트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우리 회원들한테 띄워놓고 막 그런 얘기 했어요. 좋게 생각하시라고요. 조비도 단기방에서 이게 추천 나갔던 건데 조비가 15,000원대에서 추천 나갔어요. 최근에 24,000원까지 갔죠. 9,000원 올라갔으니까 대충 계산하시면 50에서 60% 정도 수익입니다. 안 내려오죠? 안 내려오잖아요. 정확하게 맥을 딱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북주들은 이렇게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건 올라갔다고요. 왜냐면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는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금상첨화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요쯤이었을 거예요. 네. 국정원장의 박지원 씨,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국회의원이죠. 그분이 내정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옛날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박지원 씨가 옛날에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TV에 나가서 그런 얘기 했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햇볕 정책 북한에다가 지원했던 햇볕 정책 중요한 그때 할 때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북한에 비료를 지원해 준 거는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거는 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비료값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는 잘한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대번 비료주가 반응하더라고요. 그분 국정원장 내정됐다고 하니까. 이거예요. 시장을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희 방에 농업 관련주 사놓은 거 꽤 있어요. 수익 나고 있는 게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안 가르쳐 드리잖아요. 조비는 단기하는 데서 15,000원대에서 추세 나갔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얘기를 되는 거예요. 오픈이 되니까 이건 얘기하지만 다른 것도 얘기 안 하잖아요. 시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 관련주 계속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투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이 정말로 조롱을 받을 것 같으면 창투사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꺾어버리지. 지금은 상승 초입이에요. 대선주도 그렇고 이 정책주도 상승 초입이고요. 지금은 이제 주식을 사서 조금 들고 있는 게 절대 손실이 아니에요. 비관론자들이 자꾸 주식을 갖다가 버리고 현금 들고 있죠. 왜냐하면 주식 들고 있으면 손실 날 수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자꾸 주식을 버리는데 아닙니다. 주식을 들고 있는 게 손실이 아니라 망설이면서 주식 사기를 망설이면서 현금 들고 있는 게 손실인 거예요. 정말로 주식 실력 빨리 키우시고 또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시죠? 그런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 딴 거 없어요. 그냥 주식 들고 수익 내세요. 그냥 자꾸 현금 들고 지저분하게 분할매수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신있게 종목 사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단기를 좋아하면 단기를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나는 스윙이 내 성격에 맞는다.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도 나시지만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나보고 그죠? 다 해봐야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손실날 위험보다 현금 들고 있으면 그게 손실나는 거잖아요. 주식 들고 있으면은 손실날 염려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말로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면 이런저런 무료 기법 강의 그런 거 그만 들으시고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이제 다 활용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요즘 많이 해요. 다 옛날 기법이 거의 다 95% 이상은 옛날 기법이라. 저도 지금 오죽하면 제가 기법이라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거를 기법 강의라고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자꾸 바뀌니까 또 시간 지나면 또 바뀐다니까. 지금은 그런 거보다 진짜 중요한 건 주식 들고 한번 해보세요. 수익을 내보시라니까. 그러면 알게 되세요. 세력이 이렇게 흔들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올리는구나. 여기에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거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나쁜 경험 말고 좋은 경험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누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대장주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이 본격적으로 들기 전에 맥점에서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수익도 고생하면서 내시면요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주식을 매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급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거래 터진 거 보고서 확실하다고 쫓아 들어가죠. 그럼 끝난 거예요. 과열되는 순간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조비가 지금 왜 이렇게 붕 떠 있겠어요? 거래량을 보시면 이 차트는 지금 2012년도부터 보이거든요. 8년치 정도 차트겠죠, 그죠? 네.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쉬어야죠. 근데 이 조비 말고 동생들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조비는 힘든 거예요. 과열됐다는 얘기예요. 좀 시켜야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그 뒤늦게 시장 잡아드리는 게 있었습니까? 그죠? 네, 저도 뭐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과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항상 보면 한두 달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대선주 같은 경우도 솔직히 한두 달 전부터 얘기했었고, 그죠? 최근에 뭐예요? 우선주. 6월 달에도 우선주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실제 우선주가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가잖아요. 네,
많이 갖고 우리 방에서 수익 많이 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우선주 쭉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게 자료가 있을, 잠깐만요. 우선주 가지고 한번 싹쓸이 한번 했거든요. 네. 보시면 있네요. 하나 우선주가 여기 보시면 6월 8일날 추천 나갔는데 수익이 200% 이상 났어요. 첫 양봉 그 시초가에 샀거든요. 바로 2연상 3연상 나오고 추억 등의 수익 200%까지 났고요. 그 다음에 태양금속 우선주 28%, 나중에 또 더 올라갔습니다. 두산 이유 상한가 나오고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수익이. 넥센우 사자마자 뭐 상한가가 이것도 2개 나왔죠. 성신양의 40% 이상, 흥국화재 우선주 50% 이상 치밀하게 매집해서 수익이 많이 났다고요. 우선주 올라가기 전에도 미리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종목을 추천 안 했을 뿐이지 힌트는 다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책주, 대선주. 아직 급등한 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저런 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사시라고요.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으면 고민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또 괜히 또 북한 인도적 지원 관련주 중에 그래? 사야 되겠네. 또 덜컹 또 조비 사지 마시고. 조비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안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데요. 상한가 없이 올라오는 그 비율을 딱 맞춰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에요 이게. 여기서 재료가 좋은 게 나오면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강한 재료가 없으면 옆으로 이제 눕히거나 누르는 자리예요. 대신에 아주 덜 간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시장 좋아진 거 보고 들어오시면요, 마음도 급하고, 그죠? 마음이 급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똑같은 종목을 들여도 수익을 못 내시더라고요. 마음이 급하니까요. 자, 이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아까 많은 걸 준비했다 했는데 이제 요 얘기하고 대선주, 디지털 뉴딜, 정책주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비관론자하고 긍정론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점을 얘기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비관론자인데 비관론자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이제 비관론자한테 속으면 안 된다, 막 이제 그런 것도 막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비관론자는요, 비관론자, 긍정론자 있으면, 비관론자는 매매 스타일이 단기예요. 수익 중장기 없어요. 물리면은 이제 중장기가 나오겠지만 물리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단기입니다. 왜일까요? 비관론자가 주식을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주식 사기 전에도 불안해요. 왜요? 내가 사면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야? 샀는데 이거 안 사면 이거 급등하는 거 아니야? 맨날 불안한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사면 가는 거 아니야? 샀는데 물리는 거 아니야? 막 머리를 뜯다가 사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물리지 않는 이상은 금방 팔게 돼 있어요. 불안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고 항상 의심을 하니까. 근데 긍정론자는요, 단기 약간 합니다. 긍정론자들한테 단기는 주식 투자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기 약간 섞어서 이제 중스윙 또는 중기로 가죠. 시장에 맞춰서 가요. 왜 그러겠어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시장을 믿고 마음 편안하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데 그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단기 약간 쉬면서 하는 거예요. 긍정론자하고 비관론자의 차이가 처음에 이거예요. 단기, 여기는 단기 플러스 스윙 또는 중기 병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비관론자는 이거 재밌습니다. 비관론자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많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갖고 쓰느냐,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려요. 폭락한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항상 머릿속에 불안하다니까. 폭락 나올 거야, 폭락 나올 거야, 쌍바닥 지을 거야 막 이랬는데 급락 나올 거야 그랬는데 급락이 나왔잖아. 그러면 더 이상 안 나오겠지.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급락하면 이론상 반등 나오잖아요. 요거 수익 많이 먹어야 3에서 5%예요. 정말 많이 먹으면 요거 먹고 빠지는 거예요. 요거 합니다. 대부분. 제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압니다. 제가 저는 전문가이면서 낙폭에 따른 반등 공략 안 해봤을 것 같으세요? 많이 해봤어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이 정도예요. 자, 그리고 네네. 그리고 긍정론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잠시만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긍정론자들은 이제 어떤 기법을 주로 쓰냐면 시장을 믿고 하니까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니라 눌림목 종목 있죠. 눌림목이나 아니면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눌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신고가 돌파 임박 종목을 공략을 해요. 왜냐하면 긍정적이니까요. 간단하죠, 그죠? 되게 쉽게 설명하잖아. 본인 머릿속에 있는 이제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많이 내요. 생각해 보세요. 낙폭에 따른 반등은 수익이 500개 안 나는데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적중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항대 없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신고가니까 목표가가 없어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게 3에서 5%가 아니라 30에서 50%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비관론자 쪽을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평생 단타 치면서 그것도 낙폭에 따른 반등 맨날 불안해하고 현금 들고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더 있어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비관론자는 맨날 눈치만 봐요. 언제 폭락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긍정론자는 마음이 편해요. 지나친 매매 안 해요. 심리가 안정돼 있고 그리고 수익이 누적으로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매매를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머리로는 진짜 많이 해요. 머리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거예요. 이게 좀 그런 재밌는데 비관론자들은 이제 시장이 불안하니까 분할 매수합니다. 근데 긍정론자들은 긍정적이니까 한 번에 매수해요. 대신에 차이점이 뭐냐면 긍정론자들은 한 번에 매수를 한 종목을 살 때 한 번에 매수를 하는데 분산 투자합니다. 그래서 승률을 높여요. 승률을 높인다고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종목을 늘릴 수 있겠어요? 투매 나온다는데, 뭐 급락 나온다는데, 조정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하되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높이고요. 한 방에 갑니다. 제가 왜 비관론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설령 시장이 진짜로 눌리고 안 좋아도요. 비관론자들끼리 모여서 주식을 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제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비관론자들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 요거예요. 비관론자를 따라가시면 큰일 난다니까. 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가 이제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관론자들이 말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급락이 올 거다. 그런데 급락 그렇게 쉽게 못 옵니다. 왜냐면 이게 인간지표인데요. 사람들이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볼까요? 아니요. 비관적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특히 무방을 진행해보면 저도 얻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막 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막 하는데 반응이 느껴져요. 글을 안 치셔도 반응이 느껴진다니까요. 아,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 아니면 전혀 이게 안 들어가고 있구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시구나.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 결론은 뭐냐면 개인들이 여전히 불안해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그냥 용기 내시면 돼요. 작은 용기만 내셔도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게 뭐였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형주가 좋으냐 개별주가 좋으냐. 투자 금액이 크시면 대형주를 조금 하세요. 저희 방에도 대형주 조금씩 해요. 근데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앞으로 지수는 어떻게 그러면 갈 것이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뭐 긍정론자지만 함부로 저도 얘기 안 했거든요. 방향을 잘 보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현재 이 방향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중국 증시도 오르고 있고 미국도 계속 떠 있죠. 근데 이제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중간에 누를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그냥 진짜 그 정말 아주 간단한 주식 경험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상향이긴 한데, 만약에 추세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개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요 안에서 통통통통 거리면서 갈 때도 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깼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위쪽으로 돌파했다가 또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아니,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방향은 항상 죽을 때까지 우상향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타면서 갈 때도 있지만 푹 팠다가 올라올 때도 있고, 심하게 들었다가 다시 원위치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단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요만큼 먹고 파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는 낙폭과대 좋아한다. 이럴 때 돈 딱 집어넣어서 수익 내시면 되겠죠. 나는 중장기 좋아한다.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쭉 가져가시다가 크게 올랐을 때 비중 줄이고, 내려올 때 다른 종목으로 이사를 가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 성격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데가 주식시장이거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에 돈 벌러 들어오셔가지고 현금을 왜 들고 있냐고요 도대체. 주식 들고 있는 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뭐 사지 이럴 때 있죠. 네. 현금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이거 뭐 사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럴 때 있죠. 네. 정책적으로 따지면 디지털 뉴딜을 살까 그린 뉴딜을 살까 뭘 사지 막 이럴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때부터 고생 시작이거든요.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저걸 살 걸 그랬나, 사야 되나,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왜 올라갔는데 이게 왜 올라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떨어졌는데도 찾아보니까 안 나오고,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동호회 들어갔더니 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그죠? 네. 또 괜히 또 돈 많이 있는 것도 와이프한테 걸리면 또 혼날 텐데 또 걱정되고, 그죠? 네. 그렇잖아요. 네. 주식을 사는 순간 고생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실력이 크게 느실 수가 있어요. 네. 실력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전거 탈 때랑 똑같잖아요. 네. 무릎도 좀 넘어져서 무릎도 좀 까져보고, 그죠? 네. 그래야죠. 최소한의 이제 안전장비를 하고 하면 좋지만 처음에는 조금 이제 좀 다치기도 하고 좀 그래요. 네. 하지만 한번 잘만 배워두면 자전거 타는 거 안 잊어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3월달에 코로나 이후로 폭락이 들어와서 되게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하신 것도 알고, 또 역에서 들어와가지고 또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들 고민은 뭐냐면 지금은 또 그때처럼 수익이 안 난다고 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뭐라고요? 결국에는 우상향으로 간다니까요. 오늘 보시면 어때요? 대형주, 개별주 다 올라오죠? 아까 제가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좀 뒤로 밀어놨는데 대형주 얘기거든요. 이게 뭐냐면 돈 버는 게 이렇게 지금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오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미국의 아마존이나 애플 전 주식 쭉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미국의 언택트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더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 코로나가 잡혔으면 아마 거기서 이 종목들이 꺾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덮어지니까 더 세력들이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서 중요한 얘기 한번 했었죠. 언택트 수혜주가 항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중간에 올라가다 쉬었다가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쉴 때 그러면 누가 갔느냐?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군데요? 화학이잖아요. 오늘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쉬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뭐가 가요? 금호석유가 지금 10% 급등하죠. 10% 장대 양봉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대한유화 8.7% 급등, 한화솔루션 이건 뭐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죠. 한국조선해양도 7%, 롯데케미칼도 5%,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포스코도 3%. 포스코 3%면 저거 급등하는 거예요. 언택트가 쉬니까 대번 누가 들어요? 비언택트들이 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눈치 못 채셨어요?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이 원리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고요. 개별주는 개별주대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자꾸 이제 좀 잡힐만 하면 확산하고 그러니까 코로나 수혜주들이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급등하는 게 있는데 예전만큼은 안 가요. 왜요?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열된 곳에는 세력 있는 게 아니라 개인들만 바글바글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선주하고 뉴딜 정책주 있죠? 이거는 개인들이 아직 별로 없어요. 왜냐면 간단해요. 대선주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선이 아직 많이 남았고 민주당이 선거를 압승을 했고 특별하게 올라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낙연 씨 정도면 안전하겠지만 뭐 특별하게 지금 갈 일이 있겠느냐. 총선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전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총선 끝나면 본격적으로 할 거라고. 제가 경험하기는 항상 그랬거든요. 또 다른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대선주 지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터넷에 검색 계속 해보세요. 안 나와요. 과거 대장주 나와요. 근데 그 다음 대장주는 절대로 안 나와요. 희한할 정도로 안 나와요. 아무리 그 종목을 넣어놓고 쳐봐도 안 나올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혜주가 아니라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뭘 찾아보셨는데
아, 저 사람 말대로 검색이 안 되는 걸 보니 세력이 일부러 지웠나 보다. 이거 대장주인가 보다. 아니요. 수혜주가 아니어서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참 어렵죠,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대선주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개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순환매가 돌 겁니다. 지수가 어정쩡할 때 있죠? 지금처럼 어정쩡할 때 너무 많이 뜬 것 같고 여기처럼 장대 양봉이 아니라 조그마한 양봉들이 나오면서 올릴 때는요 지수가 어정쩡하거든요. 그때 잘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테마주인데 돈 안 들이고 테마 움직일 수 있는 게 대선주라니까요. 무슨 기대감 이것만으로도 갈 수 있는 게 대선주예요. 하나 더 얘기하면 제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대선주가 폭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폭등을 하냐면요 레임덕이 왔을 때 네, 그때 폭등을 잘합니다. 레임덕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지금은 애매한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애매하긴 좀 있는데 뭐 레임덕인지 아닌지 뭐 사람마다 판단을 다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레임덕이 왔을 때 실제 대선주가 폭등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레임덕인지 아닌지 뭐 대통령 지지율 조사 하나만 갖고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국민들이 지금 불만이 되게 많고요. 요즘에 이렇게 이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종편 채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부를 대놓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권 초기에는 저렇게 함부로 못 하거든요. 네. 어느 정권에서 다 똑같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뭐 기자들이 대놓고 이렇게 막 좀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레임덕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국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선주들이 그걸 탄력을 받아서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현 정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다른 지도자를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네. 그거를 언론이 또 귀신같이 알고 분위기를 또 그렇게 몰아가요. 네. 차기 대권 후보로.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 이제 만 2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갈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전에는 이제 탄핵 때문에 막 이상하게 막 대선주가 끝났는데 그 전에는요 대통령 임기 2년 남기고 대선주가 본격적으로 왔어요. 보통 그랬어요. 2년 남기고 대통령 임기가 2년 미만으로 됐을 때 본격적으로 급등했다고요. 원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은 올 초에 대선주로 크게 한번 수익 내시고, 그죠? 네. 지금도 또 수익을 내시면 되는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으신 거죠. 네. 개인적으로 저도 그 부분 되게 아까워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또 뽑아야 되고 뭐 정권이 교체될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바탕 시끄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답답해할만 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에 반드시 종목들이 도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 언택트를 얘기를 또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좋은 종목 그쪽과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은 이미 너무 많이 떴어요. 근데 너무 과열됐어요.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로 얘기를 들면 제가 중고차를 파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차는 뭐 제네시스인데 굉장히 좋은 차입니다. 그래요. 얘기를 해요. 근데 뭐 택시 예를 들어 택시였어요. 네. 그래서 뭐 한 50만 킬로 이상 얼마 이상 돼야지 그 택시인가요? 하여튼 뭐 10만 킬로도 아니고 막 50만 이상 탄 차예요. 그런 거 추천하면 좋겠어요. 겉보기 멀쩡하지만 속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낡은 거 그런 거 얘기 드리면 좋겠냐고요. 이만큼 오른 거 조금 더 간다고 그런 거 제가 얘기해 드리면 좋겠냐고요. 저는 그런 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아직 안 간 거.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SOC 관련주들 막 들죠. 시멘트하고 막 지금 네? 고려 시멘트 막 삼표 시멘트 막 날라다니죠 지금. 시멘트가 뭔데요? SOC잖아요.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도 지금 움직이죠.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씩 드네요 이제. 동시호가 이제 걸려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은데 중소형 건설주들도 막 드네요. 아무튼 저는 밑에 있는 거 얘기해 드리는 게 더 좋아요. 네. 이제 저도 뭐 전문가 좀 오래 했지만 이거보다는 이제 좀 많이 올라온 거 그죠? 네. 그런 거 얘기해 드리는 게 전문가 입장에서 더 훨씬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하게 방송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바닥에 있는 거 자꾸 얘기해 드리잖아요. 해보시라고.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힌트 좀 그만 주라고. 종목은 안 줘서 종목은 추천 안 하니까 그건 좋은데 힌트 좀 그만 주라고 막. 네. 가끔씩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왜 자꾸 힌트를 많이 주냐고. 네. 눈치 다채겠다고. 네. 저는 뭐에 꼽히면 계속 그것만 얘기해요. 우선주 때도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선주야 여러분들이 공략하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죠. 그죠? 7월달에 이제 시작이 됐고 7, 8, 9, 10, 11, 12 올해 6개월 남았는데 지금은 뭐 갖고 하셔야 되느냐 개별주를 좋아하시면 그 포트에다가 대선주하고 정책주를 꼭 집어넣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 두 개만 갖고도 사실 충분해요. 뭐 이거 말고 좀 더 있으면 더 좋은데 왜 그러냐면 자 원리를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 후보가 몇 명이에요? 5명에서 10명은 되죠? 네. 그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3개월 내내 갈 수도 있어요. 대선주가. 오늘은 뭐 이낙연, 내일은 윤석열 씨, 이낙연 씨, 윤석열 씨, 홍정욱 씨, 막 뭐 유승민 씨, 유시민 씨, 뭐 다 돌아가면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이낙연 씨 같은 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또 순환매가 돌아요. 아까 서현, 범양권형처럼, 서원, 범양권형처럼 순환매가 돈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종목이 여러분들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현금 들고 있냐 이거예요. 시간이 아깝죠. 그쵸? 네, 시간이 아깝다. 그리고 정책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나 있어요. 디지털, 그린, 휴먼. 또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여러분들 수소차 테마주만 해도요. 그 안에 수소차 테마주가 100개가 넘습니다. 네.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 돌거든요. 그 대북주, 인도적 지원 관련주가 한 개인 줄 아세요? 비료? 북한에 진짜 문제 생기면 비료 갖고 될 것 같으세요? 밀가루, 기타 등등도 되게 많아요. 이거 얘기 다 하면 안 돼요. 되게 많다고요. 인도적 지원 관련주가 뭐 비료 하나인 것 같죠? 몇 개 더 됩니다. 그 안에서 종목끼리 또 순환매가 돕니다. 도대체 공략해야 될 게 몇 개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현금 들고 있으며 왜 단타만 치며 왜 몰빵만 하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대선주건 정부정책주건 상승 초입입니다. 지금 사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만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자, 일단 오늘 그 한 달 만에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들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최선을 다해서 대선주하고 이 정책적 공략하시라고 오전 오후 이제 딱 준비를 좀 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드렸는데 부디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공개 방송은 원래 회원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여는 거고 기존 회원분들은 이제 이벤트 결제하시면 또 그 이벤트 기간 연장 이런 걸 해드리니까 할인도 해드리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뭐 회원 가입보다는 여러분들 도움 드리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평상시에 가입하려고 지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만 좀 재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회비 얼마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손절하시거나
살려고 했는데 못 사갖고 아니면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그 놓친 거 그거보다 회비가 훨씬 더 싸게 치이지 않나요? 맞을 겁니다 아마. 네.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이제 지수가 보시는 바처럼 본격적으로 이제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잖아요. 이 다음부터는요 되게 쉬워요. 살짝 가다가 눌려도요 또 올라와요. 그때는 종목들이 6월달처럼 크게 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짚어드릴게요. 네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광승부였고요. 뭐 궁금하신 거는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은 여기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겁니다. 네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